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무엇을 믿고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스스로의 의지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은 잠들기 직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장면을 쓰고 있는 대본이 됩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행복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북들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빌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만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죠. 바로 네빌 고다드의 대표작 1944년에 출간된 느낌이 비밀이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마음 공부에 있어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할 영혼의 교과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법칙과 그 작용.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인간의 조건지어진 의식이 외형화된 결과다. 의식은 이 세상의 원인이자 근본 물질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식의 법칙과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 법칙을 실제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 이상적인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의식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다. 이 실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의식, 잠재의식이다. 이 법칙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의식은 개인적이며 선택적이고 잠재의식은 비개인적이며 무차별적이다. 의식은 결과의 영역, 잠재의식은 원인의 영역이다. 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양극적 특성을 지닌 하나의 흐름이다. 의식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측면이고 잠재의식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형태로 구현하는 측면이다. 즉, 의식이 생각을 창조하고 그 생각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킨다.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 형상과 표현으로 외부 세계에 드러낸다. 이 법칙에 따라 먼저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는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이 의식으로부터 발전해 나온다.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 의식은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고 잠재의식은 그 인상을 외형으로 드러낸다. 잠재의식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대신 의식이 진실하다고 느끼는 생각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직 잠재의식만이 아는 방식으로 그 생각을 현실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인간은 상상하고 느끼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자유를 통해 스스로 창조를 이끌 수 있다.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열쇠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있다. 창조의 메커니즘은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곳, 즉 받아들이고 형상화하는 내면의 중심에 숨겨져 있다. 잠재의식은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며 논리적 추론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 위에서 형태와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창조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다. 그 아이디어는 감정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지며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진다. 아이디어는 오직 감정을 통해서만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느껴지지 않은 생각은 잠재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어떤 감정을 동반했다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은 무관심하든 반드시 현실로 표현된다. 감정은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상태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통제란 억누르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훈련시켜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감정만을 선택적으로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열쇠다. 원하지 않는 감정은 절대 품지 말라.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일에 공감하거나 그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자신이나 타인의 결점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그 제한을 잠재의식에 직접 새기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당신이나 타인이 그것을 당했다고 느끼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전부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 모든 감정은 잠재의식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것이 반대 방향에 더 강한 감정으로 덮이지 않는 한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감정이 충돌할 때는 항상 더 강한 쪽이 현실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다는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정이다.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당신이 바라는 감정은 항상 당신이 지금이라고 느끼는 상태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므로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아직 아닌 상태로 느끼는 한 그것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감각은 현실화보다 앞선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은 바로 그 감각 위에 세워져 있다. 당신의 감정과 당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당신의 몸은 감정을 여과하는 필터다. 지속적인 감정은 신체에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특히 억눌린 감정은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잘못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질병은 시작된다. 영향을 받는 것은 몸만이 아니다. 삶의 환경 전체가 병들기 시작한다. 실패감, 좌절의 감정에 머무르지 말라. 그 느낌이 곧 질병의 씨앗이 된다. 오직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상태만을 감정을 담아 생각하라. 그 상태의 현실감을 느끼고 그 확신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적처럼 보이는 변화의 원리다. 모든 변화는 감정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감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창조는 언제나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도 아니고 정해진 운명도 아니다. 당신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이 지금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판단이나 감정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진실이라 느끼는 것,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감정은 선언된 진실에 대해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바로 이 특성 덕분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진심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구현한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세상을 설계하는 도면이다. 그러니 감정이 바뀌면 설계도도 바뀌고 당신의 현실도 함께 달라진다. 잠재의식은 한 번 각인된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인상을 받은 순간 그 느낌을 현실로 표현하기 위한 작용이 즉시 시작된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느낀 감정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외부 세계, 곧 현실 속에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감정이 유익하든 해롭든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믿은 대로 끝까지 정확하게 현실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고 싶다면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미리 느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오직 그 목표 자체에만 집중하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엇이 방해할지, 그 방법이나 장애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태든 감정을 담아 생각하는 순간 그 인상은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장애물에 집중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느낌 자체를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현실에 드러내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은 창조의 그릇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감정을 동반한 생각뿐이다. 한 번 받아들인 감정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그 감정의 형상 그대로 그 생각을 구체적인 현실로 표현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절망적이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 자체가 실패의 인상을 잠재의식에 뚜렷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인간을 위해 충실히 작동하지만 그 관계를 주종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잠재의식을 하인에 비유하곤 했지만 이는 단순한 상징일 뿐이다. 실제로 잠재의식은 감정을 받아들여 그것을 형태로 구현하는 협력자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억압과 강요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명령보다는 설득에, 강제보다는 진심에 더 깊이 반응한다. 의식은 본래 하나의 흐름이다. 그 자체로 나뉘지 않은 단일한 실제다. 다만 창조라는 작용을 위해 의식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의식의 객관적 측면은 방향을 제시하고 잠재의식의 주관적 측면은 그 방향을 따르며 형태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지배나 복종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다. 그것은 강압이 아닌 안내이며 통제가 아닌 협력이다. 잠재의식이 어떤 바람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순간은 당신이 그 바람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꼈을 때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디어든 감정을 통해서만 잠재의식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아이디어만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들이 결국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는 언제나 내부를 반영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다. 고대 헤르메스 철학의 두 번째 원리, 상응의 법칙이 말하는 바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이 담고 있는 것 외에는 결코 볼 수 없다. 당신의 세계는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당신 의식이 외형화된 것이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상태는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이 구체화된 증거다. 인상이 바뀌면 표현도 바뀐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이다. 다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신이 아니라 느끼는 상태를 바깥에서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일이다. 우리는 원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는 존재와 상태만을 표현하고 소유하게 된다.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를 거부하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때문에 자기 안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완전한 자기 통제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 만약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원하는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잠과 기도다. 이 두 가지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2장. 수면. 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이며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문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수면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깨어있는 3분의 2의 삶은 얼마나 수면을 의식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된다. 수면, 그리고 기도. 즉, 수면과 유사한 깊은 내면의 상태 안에서 인간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로 연결된다. 둘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창조적 의식으로 조용히 결합된다. 수면은 의식의 측면이 감각의 세계에서 물러나 자신의 파트너인 잠재의식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의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충실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 상태를 현실 속에 그대로 재현한다. 당신 인생의 조건과 사건들은 수면 중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즉,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 의식 속에 품고 있는 감정과 이미지가 깨어있는 삶의 3분의 1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한다. 당신이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데 있다. 잠재의식은 오직 당신이 그 상태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때에만 그 소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수면 중의 무의식 상태는 잠재의식이 가장 자연스럽게 머무는 본래의 자리이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무엇이 현실로 드러날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느껴야 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미 그러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그대로인 존재이며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당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그대로를 경험하게 된다. 소망이 실현되려면 그 소망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 혹은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감정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야 한다. 결국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가정하는 것이 바로 실현의 시작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느낌, 바로 그 감정이 당신이 잠들기 전까지 온전히 몰입하고 붙들어야 할 감정이다. 잠들기 직전 당신은 이미 그 바람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느껴야 한다. 갖고 싶은 상태, 되고 싶은 모습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한 번 잠에 들면 인간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다. 잠든 동안의 의식은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품은 자기 인식에 의해 전적으로 이끌린다. 그러므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성취와 만족의 감정을 먼저 가정해야 한다. 잠들기 전의 기분은 당신이 잠재의식과 만나는 문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결정한다. 그 순간의 의식 상태가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좌우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느낌이 곧 진실이 된다. 만약 당신이 잠들기 직전 나는 이미 성공했다는 감정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성공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고 머리를 몸과 수평이 되게 편안히 둔다. 그리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을 조용히 느끼며 그 감정과 함께 무의식 속으로 천천히 이완되어 들어가야 한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잠이란 깨어있는 의식이 지나가는 문이며 그 문을 통해 의식은 잠재의식과 창조적으로 결합된다. 사람은 잠을 통해 자신에 대한 관념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킨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품은 채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이완되어 들어가라.
매일 밤 당신은 침대 위에서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찾아내고 그 감정을 잠재의식이라는 창조의 방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 소망이 현실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소원을 잠재의식으로 이끌어 새기는 방법이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자신을 두고 그 감정 속에서 조용히 잠에 들어라. 밤마다 당신은 되고자 하는 존재, 갖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현실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감정 속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낙심한 채로 잠들지 말라. 실패를 당연하게 느끼며 잠들지 말라. 잠재의식은 그 본성상 수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신을 당신이 믿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믿음이 좋든 나쁘든 무관심하든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충실히 구현한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무시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이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느껴라. 만족한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스러운 현실을 불러오는 시작이다. 당신은 영원한 꿈을 꾸는 존재다. 당신이 꾸는 꿈은 그 꿈을 진짜라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된다. 자신을 과거에 가두지 말라. 의식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라. 인간이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그릴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은 처음에는 형체도 없던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상상이었다. 당신이 그 감정을 진실로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창조는 상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상상을 믿는 것이 현실을 여는 열쇠다.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라. 세상은 당신이 인식하는 대로 달라진다. 외부의 모든 현상은 당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비친 거울일 뿐이다. 국가도 사람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이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 무엇이 문제든 누구와 관련이 있든 당신이 바꿔야 할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자기 안의 변화를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도 외부의 개입도 필요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원하는 상태가 이미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태가 진실임을 완전히 믿는 순간, 현실은 그 믿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응답한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면 굳이 말로 설득하거나 암시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상태에 머무르라.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가정할 때 실현된다. 그 감정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그 잠재의식이 삶의 모든 조건을 통해 그 감정을 현실로 드러낸다. 당신이 실패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바람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바뀌면 현실도 반드시 바뀐다. 그러니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이미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감정을 느껴야 한다. 그 감정이 곧 잠재의식에 새겨질 당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라는 파트너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 그 느낌을 고스란히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 인식은 결국 당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세계관일 뿐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하루의 대부분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다. 현실은 늘 감정과 믿음의 결과로서 뒤따라온다. 잠재의식은 오직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만 인상을 받아들이며 그 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표현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가 잠재의식에 무의식적으로 새긴 인상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적 원인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환상이다.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우리는 이미 잠재의식이 정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신과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인간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식의 법칙이다. 과거에 어리석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의 세계는 반드시 바뀐다. 과거를 후회하며 단 1초라도 낭비하지 말라. 과거의 실수를 감정을 담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 실수는 당신 안에 재감염된다. 겉모습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가정하라. 어떤 상태를 느끼는 순간 그 느낌이 바로 그 상태를 창조한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이 맡게 될 역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에 잠겨 고요히 잠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이 세상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든 동안 당신은 그 역할을 위해 연습하고 지시를 받고 준비된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수단 또한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라. 만약 잠들기 전 의식적으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반응의 총합을 그대로 잠재의식의 방 안으로 들고 가게 된다. 그리고 잠든 동안 그 감정들이 다음날 어떻게 현실에 드러날지 당신은 지시받고 준비된다.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날의 행동과 사건은 이미 어젯밤 당신이 품고 잠든 자기 인식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는 감정과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뿐이다. 당신은 하루 동안 펼쳐지는 드라마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드라마 자체의 행동, 사건, 상황들은 이미 어젯밤 당신이 잠들기 전 작성한 스크립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잠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날 하루 동안의 감정과 반응들이 뒤섞인 상태로 잠재의식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모든 감정적 반응은 잠재의식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더 강력한 감정으로 상쇄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미래의 행동을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감정을 담은 생각은 곧 창조 행위다. 이 신성한 권한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모든 창조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자 능력이다. 잠들기 직전의 자기 인식은 당신이 잠재의식의 땅에 떨어뜨리는 씨앗이다.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며 잠드는 것, 그 감정은 현실 속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사건과 조건으로 드러난다. 당신이 감정으로 받아들인 것은 곧 조건, 행동, 사물로서 공간 안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소원이 이루어진 감정 속에 잠들라. 3장 기도. 기도는 수면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것은 마치 깊은 잠의 환상처럼 외부 세계의 자극을 잠재우고 마음을 내면의 암시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 기도하는 순간 마음은 수면 직전의 상태처럼 이완과 수용의 상태로 들어간다. 기도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실현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당신이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현실이 된 것이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실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한다. 기도가 현실이 되려면 그 소원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야 한다. 이루어진 감정을 느껴야 한다. 완전히 훈련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는 의식이야말로 유일한 실제임을 알고 있으며 생각과 감정 역시 공간 속 사물만큼이나 실제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을 결코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그의 삶 속 행동과 환경을 창조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감각이 부정하는 것을 믿기 힘들어한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감각이 보여주는 외적 증거에만 의존해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미 그렇게 인식한 상태만을 끌어당긴다. 기도란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루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감정을 가정하는 예술이다. 감각이 소망의 부재를 확인시켜 줄 때 그 부정을 억지로 반박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오히려 그 부정의 감각을 더욱 깊이 각인시킨다. 기도는 소원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 소원에 자신을 맡기는 예술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감정이 소원과 충돌할 때는 항상 감정이 이긴다. 왜냐하면 가장 우세한 감정은 반드시 현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기도에는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감각이 부정하는 태도를 의식적으로 애써 유지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실패를 불러온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당신은 힘을 빼고 일종의 몽상 상태 또는 명상적인 반추의 감정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 상태는 잠들기 직전에 이완된 감정과 매우 비슷하다. 그렇게 깊이 이완된 상태에서만 마음은 외부 세계를 놓아버리고 내면의 주관적 현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상태란 의식은 또렷하지만 눈을 뜨거나 움직일 수 있음에도 그럴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수동적 이완 상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안한 의자나 침대에 몸을 기대고 휴식하는 것이다. 만약 침대에 눕는다면 등을 바닥에 대고 곧게 누워 머리를 몸통과 수평으로 맞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졸리다. 잠이 온다. 잠시 후 멀어지는 듯한 부유감과 함께 몸 전체가 점점 나른해지고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 상태에 이르면 마치 포근하고 깊은 안식 속에 감싸인 듯한 평온함이 찾아온다. 평소 같았으면 불편했을 자세조차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완전한 만족감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수동적 이완 상태에 도달했다면 이제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라.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 그 감정 하나뿐이다. 당신이 바라는 삶의 장면을 선명한 이미지처럼 마음속에 그려보라.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이미 성취한 자신을 느끼고 살아보라.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 누군가가 가져다 줄 필요도 없다. 지금 여기 이미 있는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당신은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오직 결말 장면만을 본 관객처럼 느끼게 된다. 과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행복하고 성공적인 마지막 장면은 분명히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그 결말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차분하고 조용한 확신 속에 머문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결말이 완전히 정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장. 영과 감정. 당신이 되고자 하는 상태에 영에 들어가라. 즉, 그 상태가 이미 실현되었을 때 당신이 느낄 감정을 지금 이 순간 가정하라. 소망의 감정을 붙잡는 순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의 소망을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현실로 이끌어낼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그러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끌어당길 뿐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가 마주하는 세계는 달라진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당신은 곧 그 존재가 되고 세상은 그에 걸맞은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금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감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내라.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믿는 그 존재가 된다. 자신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감정 속에 살아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그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은 어떤 조언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자기 안에 성공이라는 현실을 세우게 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